안녕하세요. 피부명리 통변술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부기 빈천, 장수와 단명은 어떠한 오행을 살펴야 할까? 물론 육친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육친을 알게 되면 그 오행을 살펴서 그 육친의 부기빈천 장수 단명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식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자고요. 기축년 을해월 무오일주가 정사시에 태어난 여명사주인데 이 해월의 무오일주가 정사시를 만나고 그리고 겁재의 기축이 간여지동에서 한 주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인수비겁이 왕성한 신강사주다. 그러면 겨울에 기상이변이 나타난 것과 같다. 물론 겨울에 따스하니까 좋기는 좋겠지만 여명사주로서 너무 비경겁제 그리고 인수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남편인 이 을목은 극히 쇠약하다. 더군다나 해월 월지에서 을해 월주로 온 남편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해수 사지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의 남편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한마디로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남편은 안방새님으로 돈 벌어서 남편을 부양해야 할 사주가 당신의 사주이다. 당신의 어깨가 무거운 사명이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남편을 부양해야 되는 무거운 사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는 바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해월이면 해월에 맞는 사주격이 형성되어야 올바른 격인데 이 해월의 기상이변이 되면은 그것은 안 되겠죠, 물론. 그래서 큰 발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격이라 함은 이 노래는 이 노래에 맞는 사주가 형성되어야 하고, 수월에는 수월에 맞는 사주, 해월이면 해월에 맞는 사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아름다운 격인데, 이 사주는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무거운 삶을 사는데 이 해수로서 격국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편제격이 되지 못하고 간목이 투출했다고 그래도 편관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묘가 있어서 해묘합이 된다면 그때는 편관격이라고 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어찌되었건 을목이 용신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을목은 화기를 생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 비겁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관살쇠학 무력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 을목이 겁제 기토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을목을 잡기는 하지만 얼어있는 고사목은 아니지만 해월에 사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어버린 남편과 같고 죽어버린 관살과 같아서 이 겁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관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해월에 투출천간인 입주가 없으므로 생지로 격을 잡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편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수 자월이었다면 이 자수로 해서 격국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해월은 이 생지로 격을 잡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격국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해월의 중기인 간목이 투출했다고 해서 평관격이 될 수 없지만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면 평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격국이란 사주의 이름이며 사주에서 제일 왕성한 글자를 격국이라 하여 격국의 명칭이 되는데, 이 사주는 해월에 투출한 글자가 없으므로 월지에서 격국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정화가 정인으로 일지오화와 사화가 있기 때문에 격국을 대표할 이름이 된다고 봐도 되겠다. 격국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주에서 제일 왕성한 글자가 격국이 되기 때문에 이 일간의 성격은 격국을 따라간다 그래요. 그러나 모두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격국을 따라가는 사주가 대체로 70% 이상이 된다고 그럼 보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격국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간의 심리가 격국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다. 원래 임수가 투출했다면 편제객이 되겠지만 무투가 냈고 사오에 통근한 시상정화가 세력을 잡고 있으니 정인격이라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겠다. 해월은 한습하고 추운 계절로 화기가 유력하기를 요구하는데 무호일주로 태어난 당주는 일지화기가 되므로 어디 가서나 예쁨 받는 사람으로 의식주 걱정은 없는 편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무토가 기토를 만나는 것은 썩 좋지 않아서 형제 동료로 인한 산정 붕괴가 되므로 불미하여 형제덕은 미약하다. 그러나 일지오화에서 투출한 기토이므로 인연이 있는 형제이기는 하지만 오화에서 투출한 기토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형제이기는 하지만 추우고 기문 탕화살이 되기 때문에 전생 인연이 있는 형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이러한 내막을 전체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해월에 태어난 무호일주이고 해월의 기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축의 형제들과는 대체로 사이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난한 관계로, 동료들과도 사이가 무난하면서도 형제 동료들로 인한 피해가 있게 된다. 일지양인으로 간목이 투출하여 양인 압살하고 기토를 제압시켜주면 좋지만 을목 정관이 투출되어 무력함으로 기토 겁재를 제압해주지 못하는 용신을목이다. 그러나 화기가 왕성함으로 고사목이 아니므로 겁재를 제압하는 용신으로 길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용신 쇠학사주에 해당하는 사주이고, 그리고 또한 남편이 된다 그래요. 당주는 어릴 적 한 명의 형제가 단명했고 결혼 후 시아버지 또한 사방할 것을 상징하며 조상 중에 무속이 있었다면 신명자 사주에도 해당하는데, 그것은 조모가 접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결혼 후 한 자식 사망, 그리고 남편 또한 사망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주객이다. 여명사주는 일지 괴강가수, 철살백호, 고갈백호, 양인격으로 신강한 사주는 해로운 바가 되어 부부간에는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당주는 일지우화가 도합활동으로 음양살이 되는데 용모가 아름다워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으며 본인 또한 색정이 강해서 파란 풍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지 오도화가 발생하는 사주는 이성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데, 당주는 전생의 딸이 모친이 되어 현생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 되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도 일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발자이다. 육친을 살펴보면 해중임수는 아버지가 되고, 시간 정화는 정인으로 어머니가 되는데, 영간기토는 오중에서 투출하였고 일간무토는 사중에서 투출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중임수는 아버지이고 여기 오화는 어머니가 되는데, 당주는 사중무토로 투출을 했고 그리고 무오로 왔다. 여기에는 이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혼 그리고 이복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기토는 연천간이므로 이복 형제가 있을 사주이다. 기토 형제가 일찍 사망하고 부친 해중임수가 시간정화를 만나 첩을 들이고 당주가 태어난 것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기토 형제가 일찍 사망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이 본부인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시간정화를 만나서, 그러니까 무토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첩이었죠. 그래서 당주가 태어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보경계가 있게 되고, 큰어머니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 집에서 살게 되고, 당주는 첩의 소생이다. 당주의 자식은 축중 신금과 사중 경금이 되어 일남일녀이지만 첫 딸은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딸의 사주에서 단명하는지를 살펴야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아들 경금은 당주의 인연으로 오는 자식에 해당하고, 그래서 아들의 희노애락은 당주 사주로서 확연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딸은 당주의 인연이 적으므로 당주 사주로는 따로 희노애락을 완벽하게 살피는 것은 정확하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연법은 각기 가족에 모두 다 형제들마다 가족과도, 그러니까 내 인연법이 아버지와 틀리고 어머니와 틀리고 자식들과 틀리고 남편과 틀리고 모든 것이 제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연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로 그것을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 사주 하나로 내 온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있기도 하지만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더더욱 많아서, 단지 특징적으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연이 성립되었으면 아버지에 관련된 인연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각기 인연법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인연법은 각기 가족 간에도 전혀 다른 인연이 형성됨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각기 좋아하는 것이 다르므로 그것이 직업과 기술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복공부가 좋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좋아하고, 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각기 이 인연법은 한 가족 내에서도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의 희노애락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이 인연이 달라서이고 인연법이기 때문이다. 당주는 축토대운, 추고 기무살의 당화살과 원지살이 되므로 혼파살로 결혼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기축년생이 금년에 73세인데 그 시절에는 다 20세 이전에 결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시대 26세는 이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나이에 해당이 되지만, 그 시절에 26세에 결혼을 하면 완전 노처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26세 무인 대운 갑인년 인후합으로 결혼했고 28세 병진년 딸 자식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월간 을목은 허양 무력한 안방 새님의 남편으로 단명할까 걱정인데 경진대운에 종명하는 남편이 될 염려가 많다. 그것은 당주가 여장부로 태어나 일생도를 벌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있어서인데, 그래서 경진대운이 되어서 사망을 그래도 대운이 늦게 들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 경진대운에는 이 남편의 무인대운, 기묘대운, 그래서 남편의 록지가 되니까 이때는 무사했고, 이 경진대운은 이 경금이 을경합으로 을목이 경금에 합되어 들어가면 남편의 신상이변수 사별하게 되는 운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경진대운 사별하는 그러한 운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주에서 남편은 일찍 단명할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주공망이기 때문이다. 배성공망은 남편이 없는 형상을 만들어야 하고 을목이 사지에서 왔으므로 단명으로 죽어가는 남편이 되는 것이다. 당주는 대운이 평길하여 기묘대운까지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나 경진대운 52세 경진년 남편에게 유암이 발견되었고 53세 신사전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주는 한 맺혀 죽은 조모가 있는데, 그리고 조모의 산소가 흉지에 있어서 그 안 좋은 연파를 해당 육친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산소 이장과 조모의 천도제를 지내주면서, 그리고 어릴 때 단명흉사한 이보 경제와 당주 자식의 홀령, 천도제를 같이 지내줘야 집안이 화평해진다. 당주는 유대 조상의 무속인이 없어서 무속인이 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나의 사주로 인해서 나와 관련된 인연의 육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육친들의 생로병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육친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육친을 이렇게 사주에서 만나면서 당주 운명이 전개되어 가는 인연법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대운의 행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오묘함이 나타나는 것이 사주이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